영어라는 분야를 잘하는 핵심 하와이 유머로 보면 I'm fine, thank you 중 다 나오잖아요. 우리가 한두 번 봤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배우지 마세요. 이 모든 과정의 실수는 필수거든요. 3개월 만에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고. 안녕하세요. 따기만큼 영어연구소 김영익 소장입니다.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올바른 학습법을 전파하고, 그래서 영어로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현재 강남에서 하고 있고요. 4가지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인드가 잘못됐어요. 그리고 그 마인드는 자본주의 대한민국 사회가 사람들한테 안에 프로그래밍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들 교육을 받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또 얼마나 똑똑하고 열심히 합니까? 그런데 영어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해놨습니다. 영어는 틀리면 안 되는 것, 완벽하게 해야 되는 것, 미국 사람처럼 해야 되는 것, 아니면 너는 열등한 사람이야. 자신감과 열등감은 비교에서 온다고 했잖아요. 비교의 대상 자체가 잘못됐어요. 비교의 대상을 미국 사람으로 삼잖아요.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거거든요. 일단 첫 번째, 그렇게 지금 우리가 생각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마음속으로 프로그램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막상 우리가 실제로 해보려고 할 때는 틀리거나 조금 그러면 굉장히 모멸감을 많이 느낍니다. 사회 분위기 자체가.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잘못됐고요. 두 번째, 영어를 하면서 사람들이 목표가 없어요. 어떤 성취의 비밀은 정확한 골 세팅, 목표 세팅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작을 하면서 정확한 목표 세팅이 없습니다. 그냥 대부분 이렇게 욕망만을 가지고 있죠. 영어를 미국 사람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원어민처럼 잘했으면 좋겠다. 굉장히 유창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단기간에 한국에서 영어를 해서 될 수 없습니다. 딱 그런 어렴풋한 목표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항상 자기가 영어를 해서 성취를 약간 보더라도 자기는 항상 불완전한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어는 배워야 되는 것 같고, 완전함을 채워야 되는 것 같고, 나는 항상 뭔가 못하는 사람이고, 그런 마인드를 한번 전환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영어를 할 수 있는 만큼 이미 할 수 있는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 나는 막힘없이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적당한 영어만 할 거야 라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더 높은 실력이 필요하면 시간을 몇 개월 동안 얼마 동안 투자할 거라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있어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는 하지 않고 비법만을 찾아다니죠. 뭐만 하면은 미국 사람이 된다더라. 영어를 한 편을 외우면 미국 사람이 된다더라. 세 번째, 방법 자체가 올바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공부하잖아요. 아까도 영어는 운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실제로 소리를 내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는 즉각성을 기본으로 하거든요. 일단 방법 자체가 운동을 기반으로 해서 끊임없는 연습과, 그리고 얼만큼 할 수 있는지 피드백을 받고 성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론 공부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왜 이론 공부라고 따져보면 뒤에 완벽주의가 숨어 있는 거거든요. 완벽하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미국 사람처럼 해야 되고, 그렇게 되기 전까지 너는 끊임없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할 수 있다는 걸 생각해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뒤집어 보면 굉장히 단순한 거거든요. 아르헨티나가 진짜 한류가 유행이라서 크리스티나, 아르헨티나에 있는 직장인이 한국어를 많이 공부하거든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보고 문법책 보고 공부하고 단어 외우고, 그러다 가끔씩 한국 사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당연히 말이 안 되죠. 큰 그림을 그려주는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영어라는 분야에서 시간이 정확하게 얼만큼 연습을 해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고, 그 정도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예시, 모델링, 샘플링을 제시하고, 그리고 그 단계까지 갈 수 있도록 피드백을 해주고, 그런 부분들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 훈련 양인데요. 양에 대해서 많이 헷갈려요. 영어라는 분야가 하루에 1시간씩 학원 다녀가지고 막 해결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뒤집어 보면 되게 단순하죠. 아르헨티나에 있는 사람이 한국어를 배울 때 거기 있는 한국어 학원에 가서 하루에 1시간씩 수업 듣는 거예요. 그럼 몇 개월 다닌다고 해서 한국 사람만큼 막 유창하게 한국어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은연중에 영어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는 사람들이 생각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을 바라고, 또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굉장히 혼란스럽죠. 뭔가 혹세무민의 시대 같습니다. 약간 혹세무민의 시대고, 이미 전 세계의 외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해왔던 원리와 걸리는 시간들과 그런 것들이 논문과 연구 결과에서 다 밝혀진 세상이거든요. 그런 건강한 이미 나와 있는 자료들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행위들과 목표 세팅과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인지하고 직시하고 레벨업, 그리고 실제로 소통을 위한 영어를 노력하는 건강한 마음가짐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엄청 웃긴데, 영어를 해서 잘하고 싶은 거 딱 하나거든요. 외국 사람하고 영어로 대화를 좀 잘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대부분 영어 시작하면 그건 안 해요. 맨 마지막으로 미룹니다. 맨 마지막에. 그건 내가 언젠가 영어를 잘하게 되면 나중에 언젠가
시도할 거야. 그런 이제 마인드 세팅이 처음에 중요한 거죠. 나는 이미 오늘 이 순간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바꿔야지 이미 소통하는 삶을 꾸릴 수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그거는 끊임없이 미루면서 나는 영어를 배우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생각이 너무 강하죠. 그러면은 영어는 평생 배워도 끝이 없거든요. 언제 할 수 있는 걸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오해가 너무 많죠. 안타깝죠. 정말 수단이고 도구에 불과한 거거든요. 완벽하게 내가 하지 못해도 괜찮다. 중국어를 배우거나 일본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또 그런 마음이 별로 없습니다. 적당히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하고 내가 좀 하면서 틀려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영어라는 분야가 우리 역사적으로 약간 미국의 영향력에, 해방 이후에 미국의 영향력 아래 절대적으로 놓여왔었기 때문에 약간 힘으로 통하는 약간 도구, 그 다음에 권력을 약간 대한민국에서 상류계층으로 만들어놨고, 영어의 능력이 자신의 지적 능력이라고 생각을 사람들이 많이 이꼴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식 전환이 아직 많이 안 해요. 지금 아마 다음 세대쯤 되면 영어 문제는 많이 괜찮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2018년 이 시대를 살아가는 30, 40대들이죠.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그러한 마인드 세팅이 너무나 강하고,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 오히려 대한민국 엘리트층들, 수강생들 보면 변호사, 변리사, 그다음에 다 대기업, 그다음에 외국계에서 그런 다닌 분들 많거든요. 서울의 좋은 대학교를 나와서 이미 사회적으로 자리 잡은 분들이 마지막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영어인 것 같죠. 그리고 한 30, 40대 되면 많이 느끼죠. 영어를 이제 해야 되니까, 직장에서도. 아니면 인정을 받지 못하고 이러니까.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헷갈리고 분선을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결해 드리는 게 특강에서 이제 이런 말씀, 구조 같은 걸, 큰 그림을 그려드리는 거죠. 시간이 얼만큼 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셔야 되고 그런 것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시작하면요, 영어를 지금 다시 성인분들이 시작하잖아요. 또 차이가 조금 있는 게, 우리가 베트남어를 배우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성인들이 영어를 시작하면 영어에 대한 기본 지식은 다 갖고 있습니다, 이미. 단지 헷갈리는 포인트가 몇 개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문장을 많이 외워야 돼요. 문장을 대부분 똑바로 잘 외우지 않죠. 대부분 몇 번 공부하고 자기가 안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외국인을 만나서 해보면 쉽게 되지 않거든요. 쉽게 안 나오고 쉽게 잘 되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체화라고 합니다. 이제 계속 씹어 먹어서 자기의 일부가 되어서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이제 영어라는 분야를 잘하는 핵심 중에 첫 번째는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문장의 수를 많이 늘려서 그것들을 응용해서 말하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문장 정보, 영어 예문, 대표 예문들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서 넘기는가가 첫 번째 핵심이거든요. 우리가 그건 다 할 수 있잖아요. How are you 물어보면 I'm fine, thank you 좀 다 나오잖아요. 자동으로 프로그래밍 된 것처럼 넘어가 있잖아요. 그 정도의 문장들은 이미 자기가 말할 수 있는 무의식의 영역에 넘어간 거거든요. 반복 연습을 통해서 많이 넘기는 거죠. 툭 치면 나오게. 그런 것들이 이제 기본 문장들을 한번 정보를 다 그쪽으로 반복 연습을 통해 넘겨야죠. 그래서 운동이랑 똑같습니다. 수영하는 방법을 우리가 한두 번 봤다고 해서 수영을 할 수 없잖아요. 반복 연습을 괜히 통해서 습관적으로 그냥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문장들을 일단 넘기고, 그 문장 자원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내 생각 말하고 현실 세계에서 적용하고 실제로 소통해보는 경험치가 많이 필요하죠. 이 모든 과정에 실수는 필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교육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되는 것이라고 마음속에 굉장히 두려움이 가득 차 있죠. 영어라는 분야를 이제 시작하면서 조금만 틀려도 자기가 못난 사람 같고 열패감 느끼고, 그런 부분들이 좀 보면 안타깝죠. 그래서 서로 격려해주는 문화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서로 영어 하고 있으면 잘한다, 서로 잘한다, 잘한다, 그렇게 해도 된다, 잘한다.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과 비슷합니다. 헬스장에 처음 온 사람들이 100kg짜리 바벨이 있잖아요. 그걸 보고 물어보는 거죠. 저게 잘 안 들리는데 왜 잘 못 들은 거죠? 양심이 있는 트레이너라면 얘기해줘야죠. 아직 멀었다고. 5kg부터 시작합시다. 점점 훈련해서 들을 수 있는 부분 늘려나가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귀가 뚫린다는 무슨 비법이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사람들이 비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영어를 익혀나가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부분을 점점 더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이다라는 건강한 마음가짐, 이런 것들이 얘기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그 귀가 뚫리고 이런 거 없습니다. 입이 뻥 뚫리고 귀가 뚫리고 이런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 들리는 이유도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안 들리는 이유는 단어 자체를 몰라서 안 들리는 거예요. You are so filthy 이러면 대부분 못 알아듣거든요. 단어가 filthy라는 단어가 추잡한, 육덕지 이런 단어인데 알 필요 별로 없는 단어잖아요. 단어를 몰라서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소리를 몰라서 안 들리는 것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많죠. So I had a bad situation,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I had a bad situation, 나쁜 상황이 있었어. But that could have been worse. Could have been worse인데 더 나쁠 수도 있었었어, 이런 말인데 아무도 이야기를 할 때 that could have been worse라고 또박또박 말해주지 않거든요. 소리는 그냥 흘려버리잖아요. 그죠? So that could have been worse 하고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그 문장이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내가 몸과 입으로 익혀야지 내가 익힌 수준에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영어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익히는 거고 그냥 사용하는 겁니다. 하다가 막히는 부분은 그때 가서 채우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빨라서 그렇죠. 영어를 이해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속도 자체가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외국인들이랑 가끔씩 머리가 멍해지는 경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아직 해석을 못했는데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죠? 읽기와 기본적으로 듣기는 동일한 행위거든요. 읽는다는 행위는 뭐죠? 텍스트 리딩이잖아요. 보고 이해합니다. 듣는다는 행위는 사운드 리딩이거든요. 그래서 읽어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들어서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큰 차이가 읽는 것들은 시간 조절을 내가 하면 됩니다. 1시간 동안 5줄 읽으면 되잖아요. 사전 찾고만 해석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시간 조절 내가 천천히 완벽하게 해서 이해하면 되는데 듣는 거는 아직 내가 이해 못했는데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해 속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 속도가 1분 WPM이라고 합니다. Words per minute이라고 해서 분당 평균 영어를 이해하는 속도, 처리 속도가 기본적으로 150 이상 정도 나와야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무리 없이 대화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닝이라는 분야에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영어를 들을 때가 있죠.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페이스북, CNN, 그다음 미국 방송, 미국 드라마, 원어민들이 하는 그런 재료들을 가지고 영어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매체를 통한 리스닝이라고 할 수 있죠. 자, 두 번째 또 있습니다. 어떤 게 있어요? 사람과의 in person, 사람 사이의 그냥 커뮤니케이션을 리스닝이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 영어를 시작하면 첫 번째를 버려야 됩니다. 매체를 필요한 영상은 수준이 너무 높고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영어에 대해서 초보자에서 중급자 왔다 갔다 하거든요. 자기 수준에 맞지 않는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절대. 1시간 투자한다고 했을 때 쓸데없이 리스닝에 시간을 투자하면 안 돼요. 귀 안 뚫려요. 아무리 들어보세요. 귀 안 뚫리지. 영어는 자기가 익히고 사용할 수 있는 거에 비례해서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거든요. 제껴버려야 되고, in person,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을 위한 리스닝이라고 할 때 세 가지를 하면 영어를 들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중학교 수준의 어휘력. 그래서 중학교 영어만 하면 됩니다. 두 번째, 자, 영어를 처리하는 속도가 150.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자체가 1분에 150단어 이상 처리할 수 있으면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이해를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습니다. 속도에 맞춰서. 그리고 자기가 말할 수 있으면 됩니다. 자, 세 가지를 취합하면 뭘까요? 중학교 영어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영어로 자기 의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있으면 사람 사이의 리스닝은 크게 무리 없이 해결이 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죠. 액티브 리스닝이라고 하거든요. 중간중간에 못 알아들 수 있죠. 물어보면 됩니다. So what you are saying is 이렇게 확인하면서 so you mean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하면서 리스닝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 영어를 배울 때 너무 멀리 가면 안 돼요. 사람들이 너무 거창해요. 그리고 자기의 스탠다드가 너무 높아요. 영어는 외국어라는 걸 인정해야 되고요. 내가 외국 사람 간에 어느 정도 소통을 하고 즐겁게 살기 위해서 익히는 도구. 그러니까 수영 정도로 딱 봤으면 좋겠어요. 수영을 배울 때 우리가 다 올림픽 나갈 거라고 안 하잖아요. 수영 적당히 하면 되잖아요. 수영 적당히 해보고 한 자유형 한 25m짜리 수영장 레인 있으면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정도 하고 재밌으면 계속 하고 직업이랑 상관없으면 계속해서 고수가 되는 거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잖아요. 영어를 자기가 배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이미 충분히 배웠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항상 영어는 더 배워야 되고 언젠가 내가 배워서 언젠가 완벽해지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약간 수영이랑 비슷한 게 있는데요. 사람들이 영어라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환상이 많아요. 두려움도 굉장히 많아서 실제로 말이라는 것은 해봐야 되는 거잖아요. 해보면서 많이 느는 거고 사람들이 볼 때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수영장 물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수영장 유튜브 동영상만 계속 보고요. 수영 교본 같은 거 공부하고요. 누가 수영하고 있는 거 계속 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언젠가 생각을 한 거죠. 아, 언젠가 내가 수영의 이론에 대해서 빠삭하고 모든 걸 알게 되면 물에 들어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마인드를 바꾸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이미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면서 모자란 부분은 조금씩 채워간다. 그런 마음가짐 첫 번째로 중요하고, 일단 두 번째로 해봐야죠. 일단 계속 해보면 별게 아니라는 게 자기가 알거든요. 두세 번 해봐. 아, 내가 이 정도? 못하는 부분 채워가면 되지.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좀 변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영어 울렁증이란 표현 자체가 완벽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이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거거든요. 좀 그런 생각들을 바꾸고 실제로 해보고 생활 속에 자꾸 넣어야 되고, 공부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공부 그만하고 완벽하게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그냥 좀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동남아 여행 갈 때마다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발리의 비치보이들, 영어 실력이 절대 한국 사람보다 뛰어나지 않은데 미국 사람들한테 서핑 가르치면서 돈 벌고, 그죠? 영어로서 다 생활을 하면서 돈 벌고, 미국인들이랑 같이 밤에 술도 마시고, 영어를 못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움도 없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좀 미국 사람만큼 못하면 자기가 굉장히 좀 열등한 존재, 열등감이 많죠,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루프 자체가 굉장히 서글픈 루프입니다. 아무리 해도 미국 사람만큼 할 수 없는데 미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지 못하면 내가 못난 사람, 내가 열등한 사람, 내가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인 것처럼 자기 자신을 생각하고, 한국 사람들도 서로를 그렇게 봐요. 서로를 감시하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1대1이나 오로지 외국인하고만 영어로 대화하거나 밥 먹거나 하면 즐겁게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보고 있고 막 이러면 서로 못하죠. 서로 감시하니까. 열등감은 비교에서 오는 거거든요. 근데 비교의 대상이 한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이거든요. 미국 사람만큼 영어가 안 되면 자기가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첫 번째, 외국어라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요. 비교 대상을 바꿔야 됩니다. 다들 알고 있거든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리고 아무리 해도 미국 사람만큼 할 수 없다는 거. 그런데 마음 한켠 속에는 그렇게 자기의 이게 사회적 스테이터스와 특히 직장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면 열등감이 많죠.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사회적인 구조, 그런 것들이, 분위기,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호주에 제가 있을 때 23살 때 워킹 할리데이를 책에도 적어놨는데, 갔을 때 막 농장에서 일하고 막 할 때 좀 많이 서럽고 힘들었거든요. 나름 공부도 꽤 했던 것 같고 수능도 거의 영어 만점 받았던 것 같은데 말을 못하니까 너무 서럽더라고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아픔들이 조금 이렇게 시간이 쌓여오면서 첫 번째 책은 거기에 대한 울분이 조금 많았었죠. 인간이 하는 행위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사고행위와 운동행위. 이제 수학 같은 거는 사고행위입니다. 그 다음에 역사 같은 것도 사고행위죠. 광개토 대왕이 몇 년도에 태어나고 막 그런 것들 배워서. 자, 수학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공식에 따라서 우리가 답안지에 막 이렇게 풀어서 답을 생각하고요. 답을 몇 분 뒤에 적으면 됩니다. 운동행위는 어떤 거냐면 반응이 있으면 자극이 바로 일어나야 돼요. 1, 2초 안에. 그러면 인간이 소리를 내어서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는 운동행위일까요? 사고행위일까요? 운동행위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부분을 많이 헷갈려요. 그런 것들을 생각 많이 하잖아요. 미국 영화를 한 편을 외우면 영어가 다 해결이 된다. 500문장을 외우면 영어가 해결이 된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문장을 외우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머릿속에 갖추고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빼내서 내 생각을 말하는 행위는 운동행위거든요. 이것들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죠. 소통을 하기 위해서 어학을 배우는 것인데, 영어를 배우는 것인데,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기만 하고 소통은 안 해요. 언젠가 잘하게 되면 소통을 하게, 다 이런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안타깝죠. 안타깝고, 이런 것들을 조금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한 세대 정도 걸리지 않을까요? 특강에서도 제가 외치거든요. 3개월 만에 프리토킹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기꾼 보듯이 눈을 막 이렇게 초롱초롱해서 보는데, 프리토킹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미국 사람처럼 얘기할 수 있고, 뭐 자유자재로 모든 걸 한국어처럼 그냥 편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외국어는 아무리 해도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 사실을 직시하고 뭐 막힘없이 자기 생각을 말해서 외국 사람과 1대1로 앉아서 20-30분 정도 대화할 수 있는 영어 실력이 첫 번째 목표 지점입니다. 그리고 그 정도 수준은 3개월 정도 대한민국 성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쉽지 않습니다 물론, 열심히 노력하고 좀 터프하게 인텐시브하게 트레이닝을 받고 자기 생각을 끊임없이 말하는 능력을 연습을 하면 그 정도는 대부분 성취를 할 수 있습니다. 끝은 아니죠. 작은 성공입니다. 먼저 목적지를 정해놓고요, 거기까지 하고 성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자유형을 조금 수영장이 25m짜리 레인을 두세 번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수영 실력을 가지면 사람들이 대부분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더 잘하고 있어요. 평영도 배우고 저병도 하고 꾸준히 해나가고 자기는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먼저 너무 거창하게 목표치를 미국 사람이나 엄청 유창하게 잡으면 안 돼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달성 가능한 정확한 목표의 수준을 세우고요. 먼저 자기 수준을 진단하고 먼저 외국 사람과 1대1로 실수도 하고 투박하지만 자기 생각을 얘기해서 20-30분 무리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추는 게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도는 3-4개월이면 할 수 있고요. 그런 작은 성취를 보고 성취감을 느껴보고 아 내가 이만큼 할 수 있네? 그럼 더 잘해볼까? 아니면 영어는 여기까지 라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수영 배우러 갈 때 그렇잖아요. 수영 배우러 갈 때 사람들이 자유형만 했으면 좋겠다 이러잖아요. 그 정도. 저도 이제 수영을 배우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유형만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시점 때부터는 소통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결국 언어는 관계를 통해서 배우는 거거든요. 외국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영어를 배우는 사람들과의 관계. 그러면서 사용을 하면서 말이라는 것도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과정 중에서 계속 말씀드려요. 실제로 일주일에 영어로 입과 입으로 말과 말로 이렇게 소통하는 시간이 5시간이 넘어야지 영어로 사는 삶이라고. 아니요, 일주일에. 예, 일주일에 5시간 그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 영어로 사는 삶 이러면 또 뭔가 너무 거창하잖아요. 정량화 해내야 되거든요. 일주일에 5시간 소통하는 삶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면 저희가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지만 언어 생활을 우리가 영어로는 안 하지만 언어 생활을 하잖아요. 한국어로 계속 하잖아요. 실제로 몇 시간이나 대화하는지 일주일에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보면 사람과 직업에 따라 다르지만 적게는 하루에 3시간에서 많게는 하루에 뭐 7, 8시간. 우리 친구랑 맥주 한잔 해도 몇 시간 동안 계속 얘기하잖아요. 봤을 때 약식으로 뽑아내면 일주일에 한 50시간 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적어도 거기에 10% 정도는 영어로 소통하는 삶 쪽에 넘겨줘야지 영어가 내 삶의 일부가 되고 계속 소통하면서 계속 능숙해지는 거죠. 그렇게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영어 따기만큼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죠. 그 수준까지 올라서고 그 다음에 소통하는 삶을 구현하기 위해서 환경 설정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영어 배우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구체적인 목표를 좀 설정하고요. 달성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미국인이 아니라 처음에 우리가 수영 배울 때 박태환으로 설정 안 하잖아요. 수영 배울 때 왔다 갔다 해야 돼. 영어는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외국어니까. 그렇게 하고 목표를 정하고 한번 성취를 해보는 경험이 영어라는 분야에서 대한민국 성인들 대부분이 열패감에 쌓여있거든요. 그 열패감을 벗어나는 특효약은 엄청난 성공이 아니라 그런 앞에 있는 작은 성공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외국인들과 1대1로 실제로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서 아, 내가 이 정도 되는구나, 더 해볼까? 아니 이 정도만 할까? 그럼 영어를 그냥 사는 삶으로 구현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근데 헬스장 가면서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헬스장 가면서 권상우를 꿈꾸잖아요. 권상우는 한 10년 동안 운동을 한 사람이거든요. 인생 평생 동안 들켜서 부자가 되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부자가 되고 싶어 하죠. 근데 정확한 목표치는 없죠. 100억이면 100억, 10억이면 10억. 그리고 달성 가능한 목표, 뭐 1억이요. 선정해서 달성하기 위해서 직업도 선택하고 돈도 계속 모아나가고 그리고 달성하면서 돈 모으는 재미에 산다고 하잖아요. 뭐 그런 것도 느껴보고 대부분 약간 어렴풋한 이미지 그리고 언젠가 잘 되겠지 꿈꾸면 이루어진다? 약간 그러면서 실천하는 계획들은 세우지 않고 저도 책을 쓰면서 자기개발적인 책들을 많이 읽고 해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그렇게 인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그래 습관되고 이렇게 합니다. 물론 여성이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영어를 배우는데 유리한 것들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들과 비슷합니다. 어릴 때 수영을 배우거나 그죠? 어릴 때 수영을 운동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습득할 때 확실히 조금 더 빠릅니다. 뇌가 말랑말랑하거든요. 그때. 나이가 들면은 뇌의 가소성이 변하긴 변하지만 그것들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정보를 영어 여러 문장들을 자연스럽게 자기 몸에 익히는 과정에서 여성들과 아이들이 나이가 어리면 유리한 것들은 전반적으로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사실이고요. 하지만 시간이 더 걸리고 반복을 더 해야 된다는 것이지 못하는 것들은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세계에 2개국어 이상을 구사하는 사람들이 35억 명이거든요. 나이가 들어서 외국어를 배워서 2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는 사람들이 35억 명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영어를 할 수 없다는 것들은 굉장히 고정관념이고 약간 열패주의 그리고 자기 합리화라고 할 수 있죠.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시작을 하니까 좀 더 반복을 많이 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젊은 친구들보다 시간이 좀 더 걸릴 수 있다.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지하는 것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미 외국어 하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나이 들어서 배우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러면 어떡해? 직장인들이 영어를 시작하잖아요. 자기의 기준은 굉장히 높아요. 이미 교육도 잘 받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이렇기 때문에 본인이 영어를 하게 되면 미국 사람처럼 해야 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이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어라는 분야에서 너무 많은 걸 하려고 하세요. 직장 생활에 이제 출퇴근 시간 합쳐서 아마 12시간 넘게 회사 생활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제 주말 되면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이제 댁도 가봐야 되고, 아니 아내분 댁도 가봐야 되고, 여러 가지 경조사도 챙겨야 되고 쉽지 않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하루에 30-40분 뭔가 연습하는 것도 진짜 쉽지 않아요. 이렇게 몸에 배기지 않고 막 그렇게 하는. 우리가 그러면 시간은 한정된 자원이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영어라는 분야에 투입을 해서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가장 큰 팁은 버리는 겁니다. 쓸데없는 거 다 버려야 돼요. 사람들이 영어 하면 미국 영화도 완벽하게 알아들어야 되고, CNN에 나오는 모든 어휘도 알아야 되고, 자기가 이메일 쓸 때도 막힘없이 명문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어휘도 모든 것들을 다 알아야 되고, 그럼 미국 영화 뭐 프렌즈, 미국 드라마 그런 것도 다 외워야 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런 거 다 제끼고 순수하게 안 할 것들 제껴야죠. 뭐 슬랭, 속어, 복문형 문장 구조, 굳이 알 필요 없는 단어들 이런 것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뭐가 남느냐? 중학교 영어, 기본 영어. 기본 영어를 내가 몸에 익혀서 내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일단 추천드리는 책은 Basic Grammar in Use에 나오는 기본 예문들 500개 정도와 실제 대화문 1시간 정도의 중학교 영어를 내 몸속으로 입으로 외워서 체화를 하고요. 그것들을 기본으로 해서 내 생각을 말하는 혼잣말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영어를 배우면 어때요? 귀 뚫는다고 듣고 있잖아요. 안 들리는 거 들으면 계속 안 들려요. 에미넴 랩을 계속 듣고 있으면 영어가 들어요? 안 들거든요, 당연히. 미국 영화를 봤을 때 대부분 사람들 안 들려요. 이런 거 들리죠. 쭉 들리다. 워싱턴, 헬로, 로스앤젤레스 막 이런 거 들리죠. 계속 그거 계속 보고 있어요. 귀 뚫는다고. 자기 수준에 맞지도 않는데. 그러면 계속 산으로 가는 거죠. 만약에 미국 영화를 봐서 우리가 팝송을 듣거나 해서 영어를 잘하게 될 것 같았으면 우리 영어 다 잘해야죠, 한국 사람들. 미국 영화를 매일 보는데요. 약간 그런 부분들에 맹점이 있었고, 그래서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다 버리고 이제 중학교 수준의 영어, 기본 영어, 베이직 잉글리시를 몸으로 익혀서 내 생각을 말하는 아웃풋 훈련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영어를 배우는 이유는 내 생각을 말해서 사람과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배우는 것만 하고 생각 말해보기는 계속 미뤄요. 생각을 말해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과 영어로 대화해보는 방법, 이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환경 구축이 잘 안 돼 있잖아요, 한국이. 우리는 EFL country니까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country라서 안 쓰잖아요, 영어를. 그죠? 두 번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혼잣말 연습입니다. 자꾸 지금 자신의 의식의 흐름을 영어로 자꾸 혼잣말로 중얼중얼 많이 걸어봐야죠. 이 두 개를 통해서 아웃풋 훈련, 영어로 내 생각을 말하는 훈련이 충분히 해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죠. 유튜브 보지 마세요. CNN 미국 드라마 좀 보지 마세요. 그냥 담백하게 본인 생각 말하는 연습을 계속해서 실제로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외국인하고. 그렇게 해서 외국인하고 해보면 실제로 대화가 되고 친구가 생기고 내 삶 속으로 들어오고, 그럼 더 잘하고 싶고 선순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미국 영화도 볼 수 있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보는 것들이 자기 수준에 안 맞고 쓸데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해줘. 기본 중학교 영어, 기본 영어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연습을 중심으로 해서 자기가 영어를 익혀나가는 플랜을 세우고 결과를 달성할 때만 사람들이 영어라는 분야에서 작은 성공도 할 수 있고, 영어라는 분야에서 자존감도 가질 수 있고 건강한 사고방식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쓸데없는 걸 안 하는 게 중요해요.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친구만 있으면 돼요. 처음에 시작을 하시잖아요, 초보자분들이. 미국 사람들이나 영국 사람들하고 하는 것도 좋고요. 누구든지 일단 영어로 소통할 수 있는 양을 늘리는 것들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한국인들끼리 모여서 하는 건 좀 고육지책이긴 한데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낫고, 영어를 마인드 전환이 중요해요. 내가 언젠가 완전해진 미국 사람하고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오늘 하면 됩니다. 이제 얘기를 해보고 이제 영어로 대화를 하잖아요. 당연히 처음에는 잘 안 되죠. 안 되는 부분 다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애기 기저귀 사야 되는데 기저귀에서 막혔잖아요. 그럼 막힌 거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 집에 와서 영어로 문장들 만들어보고 다시 연습하고. 그래서 실력 향상은 두 가지에서 오거든요. 일단 처음에 기본 문장들을 많이 입으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그것들을 응용해서 내 생각을 말해서 소통하는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두 가지를 같이 하는 분들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영어를 배우면 내가 실제로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해봐야지라고 생각하고 스터디나 많이 참여하시거든요. 실력이 별로 안 느는 이유는 문장을 안 외워서 그렇습니다. 영어도 이렇게 해보면 문장을 외우는 것들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자꾸 까먹고, 그렇죠.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체크받거나 아니면 자가 체크라도 해야 됩니다. 한국어 문장을 보고 1, 2초 안에
영어로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기가 활용할 수 있는 문장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영어 문장을 우리가 들었을 때요, 소리가 나잖아요. 들었으면 영어 들은 문장을 한 2, 3초 간격으로 에코잉이라고 하거든요. 쭉 비슷한 속도로 따라서 이야기했을 때 자기 것들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을 체크하면서 메타인지 능력을 높여나가면서 안 되는 문장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집중해서 연습해서 실력을 올리는 것들이 중요하죠. 메타인지가 참 중요합니다. 자가 피드백을 하거나 누구한테 피드백을 받거나, 외국어니까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참아내고 모호함을 참아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기간들이 오랫동안 필요하고요. 영어를 평생 한다고 해도 한국어만큼 편해지는 날은 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 이미 배웠기 때문에 이건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도구, 그죠? 더 나은 캐리어와 더 윤택한, 더 풍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위해서 내가 선택해서 내가 구사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건강하지. 마치 우리가 그렇게 수영을 할 수 있으면 놀러 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잖아요. 스노클링도 하고, 그죠? 그리고 요트에 가서 수영을 하면서 바닷가에 놀 수도 있고, 그런 것이라고 인지를 해야 되는 거지. 내가 이것들을 익혀서 한국말 하는 것처럼 편하게 다 하고, 모든 것들을 똑같은 어린 왕자를 한국어로 읽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감동하고요, 영어로 똑같은 책 읽었을 때 느끼는 감동이 다릅니다. 그 외국 친구들하고 저도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도 자기들 모국어로 읽었을 때 느낀과 똑같은 책을, 이미 다 외국어 엄청 잘하고 고급이지만, 그리고 영어로 읽거나 한국어로 그 친구들 입장에서 읽었을 때 오는 감동과 뉘앙스가 다르죠. 언어의 끝은 뉘앙스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시작하면서부터 100% 자기의 뉘앙스를 전달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런 것들을 좀 인식을 해서 이 건강한 마인드로 좀 전환했으면 좋겠어요. 소통에도 오고 적당히 해도 괜찮다. 전 사람들이 영어를 적당히 했으면 좋겠어요. 적당히 소통을 위한 영어를 좀 하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좀 자기 자신한테 반대로 주변한테 좀 그렇게 봐주고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영어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목표를 정하고 일단 본인의 실력을 진단하고요, 레벨업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레벨업을 하는 구체적인 기간과 날짜를 명기해서 그 목표를 한번 달성해보는 경험을 하시고, 그런 성취감을 한번 다들 느껴보시고, 그리고 언젠가 외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겠다가 아니라 영어를 시작하는 그날 바로 외국 사람과 이야기를 시작하시면서 의식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영어를 배우지 마세요. 영어는 이미 할 수 있습니다. 그 할 수 있다는 걸 본인이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마인드 변화 하나만으로도 자신감과 소통하는 삶을 가지게 되고, 모자란 부분은 채워나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인드가 주도적으로 바뀌거든요. 액티브하게 바뀌거든요. 대부분은 근데 너무 시작하면 패시브하죠. 뭔가 배워야 되고 끊임없이 채워야 되고 막 채워야 되고, 이제 끝이 없는 수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하게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온 국민이 딱이만큼. 영어라는 분야에서 너무 지엽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문장을 외우면 된다, 뭘 하면 된다, 뭘 하면 된다. 그런 것보다 영어라는 분야에서 어떻게 해야지 영어로 이제 소통하는 삶을 꾸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담겨져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영어라는 분야에서 많이 헤매지 마시고 시행착오 없이 건강한 의식 전환을 하셔서 영어로 소통하는 삶을 3개월 뒤에는 가지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건투를 빌겠습니다.